그 미안한 말이긴 한데 그 학원에 링이 안 왔거든. 그러니까 교재 만들 때 쓰는 이렇게 생긴 링이 안 와가지고 소형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대형이 아직 주문을 했는데 안 와가지고 교재 제작을 못 했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오는 대로 교재 제작을 해줄 건데 일단 프린트는 잃어버리면 안 되네. 뭐 하나?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6회차 끝나고 뭐 프린트 모아서 내가 교재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도중에 그냥 한 번에 엮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쌓아두시라는 말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간혹가다 그런 애들도 있거든. 집에 가서 이제 책상에 뒀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거 버려도 되는 거지?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쓱. 그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는 일이. 두 명. 네. 좀 고민을 하긴 했거든. 내가 이제 5명 정도 이제 특강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명 충족 안 하면 그냥 폐강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너네도 이제 2학년 2학기 때 필요한 입장이니까 듣는 걸 생각해가지고 그냥 하자 이렇게 됐긴 했어요. 그래서 숙제 제출 관련해서 물어보는 애들도 있는데 그 원래는 사이트 썼잖아. 근데 이제 특강 관련해서는 그 특강 반을 또 저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좀 복잡해가지고 그냥 옛날 방식이라고 하면 모르려나? 옛날은 카톡방에다가 그냥 숙제 제출하고 이름 없애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 뭐 예를 들어 뭐 오늘 1회차니까 1회차 내가 숙제를 공지를 해. 그냥 카톡 글로 이렇게 공지를 하면은 해가지고 뭐 윤성, 뭐 예성, 똑같은 성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숙제 공지를 올리면은 너네가 그냥 그 숙제 제출을 할 때 사진 찍어가지고 이름만 없애서 그냥 다시 숙제 제출 사진이랑 이름만 없애서 다시 올리면 돼요. 뭐 그거는 글 보면 너네가 뭔 소린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숙제 사진 제출 링크는 안 쓴다는 점. 카톡방을 내가 새로 팔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수업 시작합시다. 2학년 2학기 거는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중학교 거 중에서 2학년 2학기 게 제일 어렵지 않나. 3학년 2학기 거랑 이제 다툴 수준인데 제가 보기엔 2학년 2학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3학년 2학기 것도 어렵긴 한데 3학년 2학기 건 너네 뭐 특목고 관심 있니? 자사고나? 그런 거 아니면 이상? 보통 관심 없어. 근데 보통 애들이 2학기 거는 고등학교 가서 잘 안 나오겠지 하는 애들도 있는데 도형 관련해서 문제랑 응용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성질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주요적으로는 안 나온다? 근데 알기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 자, 처음 내용, 이제 뭐 차례부터 보자면 2학년 2학기 께 대단원 4개? 뭐 첫 번째로는 뭐 삼각형 성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각형 성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평행선 관련, 뭐 여기서 뭐 무게중심까지 추가가 되고, 뭐 여기서 이거는 들어봤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나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기서 좀 너네가 흔히 겪었던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경우의 수와 확률 관련해 가지고 네 번째. 얘가 좀 재밌을 겁니다. 이 네 개 중에서는. 요 세 가지가 도형 관련해 가지고 재미가 없는 내용이긴 한데 혹시 도형 강하니 좀? 강한 편? 약한 편? 너는? 너가 느끼기 중간? 오, 못한다는 느낌은 아니다. 그 정도만 돼도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평상시에 1학기 거 8, 90점 맞는 애들 2학기 때 막 6, 70점 맞거든. 그래가지고 너 진짜 도형 못하구나 막 애들한테 그러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는데 못하는 분야예요, 애들이 다. 자, 오늘 그래서 어디부터 할 거냐면 얘부터 갈 겁니다. 그래서 1회차, 그러니까 특강이 총 6회차인데 특강 시작하기에 앞서서 너네 특강이니까 특강이라서 이 6회차만으로 이 전부를 끝내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2시간 안에 이렇게 내가 이제 커리큘럼을 짜놨는데 좀 뺄 건 뺐습니다. 피타고라스 솔직히 그 피타고라스 정리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 c제곱 이런 것만 알면 돼가지고 이 내용은 뺐거든요. 이런 거 뺐고 뭐 사각형에서 뭐 밑에 있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는 내용,
그런 것까지는 빼고 이제 알맹이들만 모아놔서 하이 알맹이들만 모아놔서 6회차로 끊었고 여기서 2회차, 여기서 2회차, 여기서 2회차 이렇게 6개. 아닌데? 둘. 여기서 1회차, 여기서 1회차, 1회, 1회, 여기서 2회. 총 6회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제 이따가 이따 수업 끝나고 저 실장님한테 요청하시면 돼요. 이거는 교재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교재. 노트 안 들고 와도 됐는데 오늘 프린트물이라서.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할 거는 이제 삼각형부터 시작합시다. 근데 이제 그 교재 앞에다가 내가 이제 개념 노트를 작성해 놨는데 원래였으면은 교재 앞에 내가 개념을 추가를 해놨거든. 근데 이제는 애들 그렇게 하니까 약간 이렇게만 듣고 있는 느낌으로 생각돼가지고 제가 그냥 적으면서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노트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념 설명이 끝나면은 정리할 시간 줄 거고 정리할 시간 끝나면은 이제 문제 풀러갈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점. 자, 갑시다. 처음에는 이제 삼각형부터 볼 건데요. 삼각형의 성질부터 이제 첫 단원 시작할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이등변 삼각형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말만 들었을 때는 얘는 두 변이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등변 삼각형. 그럼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이등변 삼각형에서만 좀 쓰이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일단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해서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 안에 쓰이는 용어가 요 두 각을 이루고 있는 애들 이제 밑각이라고 부를 겁니다. 밑각. 밑에 있는 각이라고 해서 밑각. 그리고 이 두 밑각을 제외한 나머지 요 각을 이제는 꼭지각이라고 부를 거다. 보통 이등변 삼각형에서만 많이 쓰이는 용어라는 점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꼭지각에 마주보고 있는 요 대변, 여기를 이미 대변이라고 불러버렸네. 여기를 대변이라고 부를 거다. 마주보고 있는 변은 1학년 때 들어봤을 것 같은데 대변이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주보는 변, 대각, 대변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얘가 중요해요. 어떤 성질이 있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일단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보조선을 그을 건데 요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그을게요. 와, 존나 못 그렸다.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이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있는데 내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 같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야,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변 같고 여기 변 같고 여기 있는 각 같고 여기 있는 각 같고 여기 있는 변의 길이는 똑같고. 야, 그러면 너네 1학년 때 합동 관련 배우지 않았냐? 합동? 무슨 합동 뭐 여러 개 배우지 않았어? 뭐 SAS 합동, SSS 합동, 뭐 ASA 합동. 거기서 쓰이는 합동을 쓸 건데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봤을 때 요 변의 길이 같아. 여기 변 공유하고 있어. 여기 사이에 끼인 각 똑같아. 무슨 합동입니까? SAS. 왜? 변 똑같고 그 사이 끼인 각 똑같으니까 SAS 합동으로 인해서 얘네 두 삼각형은 합동이니까 이제서야 무슨 각? 여기 있는 밑각의 크기도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 밑각이 같다. 얘가 이등변 삼각형 첫 번째 성질.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도 똑같이 SAS 합동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 얘랑 합동이야. 그러면 내가 어차피 요 첫 번째 밑각이 같다니까 여기 각을 내가 동그라미 여기도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야, 그럼 삼각형 내각의 합이 몇 도야? 180도죠. 그러면 점 두 개랑 x 두 개의 합이 180도네? 그러면 점 더하기 x는 몇 도니? 90도 아닙니까? 야, 그러면 여기 더하기 여기가 90도니까 당연히 여기 각을 이루고 있는 애는 90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도 90도일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아까 요 삼각형이랑 합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길이랑 여기 있는 길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얘가 좀 중요하거든요. 뭐랄까?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대변을 이 수직 이등분합니다. 얘 정말 많이 쓰이는 성질이니까 얘가 좀 많이 문제에서 쓰인다는 점. 여기까지가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 좀 정리해 놓을까요? 개념 노트에다가. 아, 연필 없... 야이씨. 볼펜도 괜찮나? 나 연필이 없다. 오늘은 특강할 때 노트 안 써? 노트 안 쓰니까 노트 안 가져와도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 설명을 하고 정리할 시간을 줄 거니까. 이렇게 정리 안 해도 돼. 너네 스타일대로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할 건 이해했으면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저처럼 정리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다 쓰면 돼요. 정리를. 개념 노트에다가. 앞에다가 정리하라고 내가 종이를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숙제할 때 정리한 부분을 좀 이용해 주세요.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러면. 합동 3개 맞지? AA. 아닌데. SAS. ASA. 하나 뭐냐? SSS. 그 2학년 2학기 거엔 닮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닮음. 닮았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 거기서도 똑같이 SAS 닮음, 뭐 ASA 닮음 이런 게 있습니다. SSS 닮음은 없어요.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밑각이 같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삼각형이 있어? 뭐 아무 삼각형. 그럼 여기 있는 밑각이 둘이 같으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 조금 풀어볼게요. 그 특강 그 교재가 회차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회차별로 정규 수업 때 24문제 구성되어 있고요. 숙제는 15문제로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1회차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성질 24문제 그리고 뒤에 보시면 홈워크라고 돼 있어서 15문제 정도만 제가 구성을 해놨는데 너네가 막 25문제, 30문제 특강 숙제로 내면 너네 정규 수업 숙제도 있잖아. 짜증 존나 팍팍 내겠지. 그래가지고 조금 숙제를 줄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강을 좀 부담스럽지 않게끔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에 숙제 줄여놨다. 15문제 정도면 그거 안 내면 진짜 사람 아니다. 15문제는 해야 돼. 그리고 특강 6회차 끝나면은 특강 점검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테스트. 그냥 20문제, 주간 테스트처럼 20문제 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통과 점수가 못 넘으면 재시험이란 게 존재합니다. 난이도는 숙제, 그러니까 이 회차별 숙제라든지 정규 수업 때 하는 난이도는 중하, 하, 중. 난이도 상짜리는 안 냈어요. 선행이니까. 알아두세요. 그러면 시험에서도 하, 중하 이런 식으로 내겠죠. 어렵지 않게 낼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러 갑시다. 1번부터 해볼게요. 다음은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음을 보이는 과정이다. 오. 우리 정삼각형이 다 한 각의 크기가 60도인 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왜 모두 같은지 보이는 과정이라 보네요.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하나 본데? 그럼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일 때,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삼각형 ABC는 AB랑 AC인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각 C랑 어디랑 같다는 거죠? AB랑 AC랑 같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랑 여기랑 같대. 그럼 여기랑 어디랑 같겠죠? 여기랑 같겠죠. 그렇죠? 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 C가 같다고 했으면 그 가에 들어갈 식은 뭐겠어요? 각 B랑 각 C랑 같겠죠. 자, 그러면 1번. 벌써 틀렸네. 가에는 각 A가 들어가야 해. 벌써 틀린 말이죠. 왜 뭐로 고쳐야 돼? 각 B로 고쳐야 된다. 또 삼각형 ABC는 나는 BC인. 이거는 밑에
나는 BC라서 맨 밑에 뭐가 나와 있니? 각 A는 각 C라고 나와 있잖아. 야, 그럼 각 A랑 각 C랑 같으려면 나에 들어갈 N은 2번이죠. 아, 나에 들어갈 애야. 나에 들어갈 N은 선분 AB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야 A랑 각 C가 맞으니까. 맞는 것 뭐 찾으라는 거야? 아, 잘못만 하는 사람. 그럼 1번 틀렸지. 가에는 각 A가 들어가야 틀렸고, 성은 가에는 각 B가 맞아. 오, 2번은 일단 맞네요. 그럼 3번 연우. 각 A와 각 C가 두 밑각이니까 나에는 선분 BA야. 얘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 답이 몇 번? 2번, 3번이 되겠네. 야, 그럼 4번, 5번 왜 틀렸나? 하윤, 각 A와 각 C가 두 밑각일, 그냥 3번이랑 4번이랑 매칭된 거죠. 그러면 4번은 틀렸으니까. 5번, 다에는 각 A가 들어가서 야, 맞는 게 3개인데? 미안. 나도 사람이다. 자, 그래서 틀린 거 찾았죠? 2번 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꼭지각이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2번 보시면 이런 문제가 이제 약간 중하에서 중 느낌? 와우, 변의 길이가 13분의 60. 벌써 더러워 보인다.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는 AC인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야, 그럼 AB가 13cm니까 AC도 13cm겠죠. 뭐 그런 거. 했더니 BC의 길이는 BC의 길이 어떻게 알 수 있죠? 얘 한번 풀어볼까요? BC 길이 어떻게 할까? 2학기 거 들어본 사람. 그래? 그럼 풀 수 있나? 얘 한번 풀어보고 있어 보야. 그림 그릴 사이 동안만. 이제 도형 문제 나오면은 머릿속으로 뭐 안 떠올려주면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지. 방정식은 뭐 끄적일 수라도 있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다가 못 풀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관련된 거는 이제 이등변 삼각형 성질인데 결국에 여기는 13cm랑 여기는 13cm랑 같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를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등변 삼각형 성질 중에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대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야, 그러면 여기 선분의 길이랑 여기 선분의 길이랑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 여기만 구하면은 2배 때리면 되는 건데. 야, 그러면 여기 길이면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되는데 여기 길이 어떻게 구하냐면 삼각형의 넓이 이용할 겁니다. 자, 넓이 어떻게 쓸 거면 여기 있는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죠.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르게 구할 수도 있죠. 얘를 밑변으로 갖고 얘를 높이로 갖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다가 또 대입해도 똑같겠네. 야, 그러면 얘를 밑변, 얘 높이 다 나와 있으니까 넓이 얼마입니까? 30이죠. 그래서 얘 곱하기 얘 하면 60이고 2분의 1 하면 넓이가 30이니까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30이라서 여기를 x라고 잡으면 얘 곱하기 얘가 얼마여야 돼? 60이어야 되겠네. 그래서 x는 얼마다? 10이다. 그거 몇 배? 2배 때리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정리해 두시고 3번? 이제 3번 너네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이런 거? 3번 문제 잘 읽어봐야 됩니다. 삼 번
EAD. 이거 어떻게 구해요? 여기가 80도에.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가 AB랑 AC랑 같아요. 아,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여기가 80도니까 그럼 두 밑각의 크기는 같겠구나. 그럼 여기 몇 도? 남는 각이 100도니까 50도, 여기가 50도.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찾을 수 있는 힌트들을 다 찾고 봅시다. 근데 뭐 더 찾을 수 있는 게 있나? AB는 AC,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BA의 연장선 위에 점 E를 잡았다. 점 A를 지나면서 BC의 평행, BC, 평행, 얘랑 평행하대요. 그러면 우리 1학년 때인가? 평행선 성질, 엇각, 뭐 동의각, 크기가 같은 거죠. 야, 그럼 여기가 50도야. 야, 그럼 얘네 크기가 이렇게 엇각, 어디가 여기도 50도가 된다는 점 알 수 있겠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점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여기 평각 몇 도? 180도. 그래서 남은 각이 몇 도? 50도.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거랑 좀 복합적으로 응용된 문제였으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죠. 1학년 것도. 4번 봅시다. 4번. 암산 가능. 아, 2학기 때 이래서 싫은 게 도형을 매번 그려야 돼. 식 쓰는 것보다 어렵다. 금방 나오죠, 얘는? 여기 35도. 그리고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해가지고 여긴 몇 도? 35도. 그러면 얘랑 이 삼각형에 대한 여기는 외곽의 크기는 나머지 두 각의 합과 똑같죠? 몇 도? 여기가 70도.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그럼 나머지 여기 있는 두 각의 크기를 봤을 때 이 삼각형도 얘네 둘이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서 몇 도 남았냐? 70도 빼면 110도 남았죠? 그래서 이띵 하면 되겠네. 그래서 55도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5번, 6번은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은데? 5번 한번 해볼까요? ABD 대 ABD, ABD 대 ABE, ABE가 1대 3이다? 조금 걸리나 보네요. 24도. 근데 솔직히 도형은 너네가 해봐야 되긴 해. 시간을 줄 겁니다, 조금.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거 그냥 다 찾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구하라는 게 나오긴 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설정해서 이렇게 구해야겠다가 잘 안 떠오르긴 하는 게 도형이라서 일단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다 구해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 ABD 대
AB가 1대 3. 1대 3. 와, 예성이 그럼 월화수목 다 봐야 되는 거니? 그만 봐야 되네. 토요일 주태지. 토요일 주태. 아, 그나마 금요일엔 안 보네. 자, 5번 같이 볼 건데 5번 봅시다. 일단 문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읽어보고 힌트를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ABC. 얘가 ABC인데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야, 그럼 여기 변이랑 여기 변이랑 같으니까 두 밑각의 크기가 같겠구나. 그래서 나와 있는 힌트가 첫 번째 24도. 나머지 몇 도 남냐? 156도. 그치? 그러면 이띵하면은 한 각의 크기가 78도겠네요. 야, 근데 힌트 나와 있는 게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일단 같대. 그럼 여긴 몇 도겠니? 39도인 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야, 그러면 일단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각각 78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78도네요. 야, 그럼 여기 있는 각은 몇 도가 되겠니? 102도가 되겠죠. 102도. 근데 얘를 왜 찾았냐면 문제 나와 있는 힌트가 여기 있는 잠깐만 ABD 대 얘 대 ABE가 얘가 1대 3이라고 했으니 야, 그럼 얘 대 얘가 1대 3이면 얘 대 얘는 몇 대 몇이니? 다시 이게 1대 3이래. 그럼 1대 몇이겠니? 2겠죠. 됐습니까? 야, 그러면 102도 중에서 1대 2 중에서 1에 해당하는 애는 3개 중에서 1개에 해당하는 거니까 102도를 3분의 1띵 하면은 여기 각의 크기가 나오겠네요. 몇 도니? 약분하면 34도. 즉 여기 각의 크기가 34도인 거 찾은 겁니다. 다 구했네?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은 180도니까 여기 각을 구하려면 34 더하기 78 얼마야? 112. 거기에다가 112 더하기 39 하면은 151. 그럼 남는 각은 몇 도? 29도. 그래서 답이 몇 도다? 29도다.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이 정도가 한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은 없어요. 이 프린트에. 3번이 답이다. 6번 한번 해볼까요? 정팔각형에서 그럼 나 팔각형 그려야 되는 거잖아. 아우 씨. 어떻게 그리지? 8.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CIH. 여기가. 오, 합동 좀 써봐야겠는데? 일단 좀 2학년께 복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팔각형 한 네각의 크기가 얼마지? 그거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정팔각형은 총 몇 도냐? 네각의 크기 합이. 몇 도? 1090도? 1080도 그거 어떻게 구해요? 그치? n-2 이거 기억합니까? 어떤 정다각형의 총 네각의 크기의 합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왜 이렇게 구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각형에서는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지니? 2개. 삼각형이래. 사각형에서는. 오각형에서는
3개 만들어지죠. 야 그러면 삼각형이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얘네 총 합은 삼각형 개수로 따지면 되겠네. 그럼 정팔각형은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지겠니? 사각형에선 2개, 오각형에선 3개, 육각형에선 4개 이런 식으로 2씩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n-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정팔각형에서는 여기에다가 8 대입하면은 여기에 6 곱하면 되니까 총 내각의 크기는 180도. 근데 그런 각이 몇 개? 8개 있죠. 그래서 나누기 8띵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내각이 몇 도냐? 1. 약분 되냐? 8, 2, 8, 3. 135도. 오케이. 야, 그러면 요 한 내각의 크기가 135도인 걸 알겠어.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 각이잖아. 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을 볼 건데 어차피 여기 변의 길이랑 여기 변의 길이랑 정다각형이라서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한 내각의 크기는 135도 남는 게 45도 남잖아. 그러면 숫자 봐라. 2분의 45도.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한 밑각의 크기는. 야 근데 여기 있는 삼각형의 밑각의 크기가 2분의 45도인데 여기 있는 삼각형도 밑각이 몇 도겠어? 2분의 45도겠죠? 야 그러면 여기 더하기 여기가 2분의 45도 2개짜리니까 총 둘이 더하면 45도겠네? 그럼 나머지 각 여기 몇 도겠니? 135도가 되겠죠. 여기 구했으면 끝났지. 왜? 막국지각이니까 구해야 되는 게 135도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해주세요. 이게 좀 킬이죠. (1학년께) 좀 복합적으로 들어갔다. 그 대각선 개수 공식 막 이런 거 막 정다면체 면의 개수 막 그런 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고. 한 내각의 크기의 구하는 공식. 7번은 건너뛸 겁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 8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배운 개념이 8번까지예요. 또 새로운 개념 나갈 거예요. (8번) 종이를 접었다. A, B, C. 흣. 금방 구하겠네요. 접었다가 좀 중요한 힌트입니다. 야 그럼 접었으면은 어디 각이랑 어디 각이랑 똑같냐면 접었으니까 이렇게 둘이 각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얘는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평행하다는 거잖아. 그럼 어디 각도 x야? 엇각에 의해서 얘도 x가 됩니다. 야 그러면 삼각형 ABC, 요 삼각형 ABC는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걸로 이제 뭘 구하면 돼? 힌트가 나와 있죠. 둘레의 길이가 41cm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9cm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는 32cm가 돼야 되는데 한 변의 길이 물어본 거 아니야? BC의 길이. 그래서 2띵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접는 모양에서는. 여기까지가 이등변 삼각형 성질 활용한 문제들을 다루어 봤고, 자 다시 개념 노트 앞에 정리할 그 종이로 갑시다. 또 새로운 개념이에요. 특강이라서 개념 설명이 조금 빠르게 갈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직각삼각형 합동조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근데 일단 합동조건은 막 1학년 때 이제 막 ASA, SSS, SAS
이런 합동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슨 삼각형에서 다룰 거다? 직각삼각형에서 다룰 거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딱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어부터 바로 알려줄게요.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따질 때 언제 따질 거냐면 무조건 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같을 때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냥 두 개 있다고 칠게.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당연히 두 개, 합동 조건 만족하기 위해선 두 개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때 빗변의 길이가 같을 때, 빗변의 길이가 같을 때 언제 합동이냐? 하나는 각이 똑같을 때, 하나는 변이 똑같을 때라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빗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일 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랑 같으면 무조건 합동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왜? 여기 있는 각, 여기 있는 각 같으면 당연히 여기 각이 같을 수밖에 없고 여기 있는 변의 길이랑 양 옆에 끼인 각 같으니까 무슨 합동? ASA 합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HA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직각을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빗변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보나요? 빗변 처음 들어보지. 빗변이라고 해서 빗변이 뭐냐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제일 긴 변을 빗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변을 빗변이라고 부르네. 그리고 직각 똑같고 빗변 똑같고 그때 나머지 한 각이 똑같을 때 RHA 합동이 성립한다고 부릅니다. 그럼 RHS는 뭐겠니? S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변을 의미하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얘네 둘이 합동일 조건은 일단은 제일 처음은 여기 있는 변의 길이랑 같아야 된다. 빗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있는 직각이 같아야 되고 여기 있는 둘 중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상관없다. 얘는 RHS 합동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근데 얘도 왜 성립하냐면 나중에 막 피타고라스 정리 배우는데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정해지잖아요. 요 변의 길이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무슨 합동? SSS 합동이 성립된다는 걸 먼저 알려준 거긴 해요. 그래서 너네가 알아야 될 건 직각삼각형의 합동이 될 조건은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 자, 이제 추가가 됐죠. 합동 조건에 이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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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S, A, S, 그리고 A, S, A 에다가 플러스 얘네 두 개가 추가됐다는 점. 근데 얘는 R만 들어갔다 그냥 바로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주세요. 뭐 정리할 거 없죠? 본인만의 스타일로 정리를 해놔라. 자, 이걸 이제 활용해가지고 뭘 쓸 거냐면요. 얘로 넘어갈 겁니다. 얘는 좀 많이 쓰이는 성질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가계이등분선이라는 성질이 요 개념에서 요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이 쓰일 건데 가계이등분선 말 그대로 어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습니다.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어이씨, 뭐 있어. 그러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같죠? 이때 어떤 게 성립이 되냐면 이 가계이등분선 위에 내가 아무 한 점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게 성립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수직이겠죠. 그럼 어떤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성질이 있어요. 얘가 왜 성립이 되냐면 요놈 때문입니다. 이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에 의하면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 게 보이죠? 왜? 거리라는 건
수선의 발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단 거리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은 이유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 보이는데 얘네가 합동인 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합동 조건이 뭐가 성립이 되냐면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에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빗변의 길이 당연히 공유하고 있으니까 빗변의 길이는 똑같지? 그러면 R은 성립이 됐어. H가 성립되고 직각 R이 성립이 됐죠.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여기 있는 두 각을 이등분했으니 두 각이 같죠. 앵글까지 똑같다. 그래서 얘는 무슨 합동으로 인해서 RHA 합동으로 인해서 얘네끼리 합동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변의 길이랑 여기 있는 변의 길이랑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반대로 야 그럼 어떤 두 각이 그러니까 얘 각을 이루고 있는 두 직선이 있어요. 그럼 요 위에 어떤 반대로 얘네 두 직선 사이 다시 이 각을 이루고 있는 두 선 사이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러니까 얘랑 얘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이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반대로도 성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요거까지만 정리를 해줄까요? 여기까지. 뭐 글로 작성하면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위의 점에서 각 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정리해 줍시다. 이 개념 문제 풀고 쉬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번까지? 8번까지 했죠? (9번으로) 갑시다. 9번 뒷장으로 이 개념 문제에 대한 내용 한번 풀어볼게요. 9번 봅시다. 이건 바로 암산 되겠는데? 9번 몇 도냐? 65도. 왜? 이 직각삼각형은 무슨 합동이니까? 일단 빗변의 길이가 같죠? DF랑 AB랑 같고 DE, BC 길이 3으로 같죠? 그리고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직각도 같으니까 빗변의 길이 직각 같고 변의 길이 같죠? 무슨 합동? RHS 합동. 그러면 얘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눕혀져 있으니까 너무 대충 그렸다. 얘는 하나는 이렇게 눕혀져 있으니까 얘를 바르게 뭔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이거구나. 얘를 이렇게 높여서 생각했을 때 각 대응되는 각이 똑같아야 된다는 점 이거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몇 도다? 65도일 수밖에 없다. 넘어갑시다. 뭐 이런 쉬운 문제들이에요. 10번 무슨 문제지? 넓이 구하는 건가? 10번 해볼까요? 10번. 이건 시간 드릴게요. 그럼 안 되는 게 3학년 2학기 것만 안 되는 건가? 응? 그런 거 같아요는 뭐야? 윤성이는? 3학년 2학기 것도 했어? 그것까지? 2학년이구나. 3학년.
저번에서 뭐 의준 센반 아니? 뭐 하고 있어? 공 투? 원도 했어 그럼? 원이 그럼 안 돼 있어? 원 안 돼 있는데 투 해야 되는 거야? 투 하고 있는 거야? 뭐 상관은 없긴 한, 공수 원께 굳이 상관은 없긴 한데 공수 투가 그래도 안 하고 하는 게 참 의아한. 자, 10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직각삼각형 합동조건 응용 문제인데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합동일 수밖에 없다. 왜? 여기는 빗변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직각. 그럼 RH가 성립되고 여기 있는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는 RHA 합동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변의 길이랑 여기 있는 변의 길이랑 같아서 여기가 몇 cm래? 6cm래. 아, 그럼 여기도 6cm. 아, 그럼 여긴 몇 cm? 20cm.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삼각형의 넓이. 그럼 얘를 밑변, 얘를 높이라고 잡아도 상관없겠네. 그래서 넓이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60이 답이죠. 뭐 11번? 건너뛰겠습니다. 10번, 11번 몇 비슷한 문제지. 12번 해볼게요. 12번 같은 거. 증명 문제. 빈칸에 들어갈 것만 찾으면 돼요. 십이 번 뭐 풀이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대로 읽어볼게요.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삼각형 POA와 POB에서 직각삼각형 두 개죠. 각 POA랑 POB랑 같지?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말은 뭐다? 1번은 POB.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각 POB. 2번은 공통. 응? 2번에 들어갈 말은 뭐죠? OP, 즉 빗변의 길이가 공통으로 갖고 있다. 3번. 90도라는 점은 PAO, 뭐 OAP라고 작성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2번에 들어갈 말은 일단 OP. 그리고 3번에 들어갈 말은 각 OAP니까 OAP. 얘네 둘이 다 직각이다. 1, 2, 3번까지는 똑같네. 그럼 기억, 니은, 디귿에서 POA랑 POB는 합동 표시 기억하십니까 이거? 따다단. 합동. 왜 합동이죠? 무슨 합동입니까? 얘는 SSS가 아니라 직각삼각형에서의 합동은 RH, A 합동인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나왔어? 네. 지금 3시부터 5시입니다. 부장님의 화는 빡침표죠. 자, 5번. PA는 PB다. 뭐 이거는 맞는 말. 여기까지가 1시간 동안 한 수업 내용이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새로운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외심 내심이거든요. 거기까지가 오늘 개념 설명 끝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까지 이제 뭘 배웠냐면 직각삼각형 합동조건. 그전에는 이제 이등변 삼각형 성질 딱 이렇게 두 개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어찌 보면은 제일 많이 쓰이는 삼각형 성질이지 않을까 싶은데 와우, 죄송해요. 분필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뭘 할 거냐면 이제 외심, 내심이란 거부터 배울 거거든요. 얘가 제일 좀 오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긴 해요. 자, 먼저 배우자. 그래서 외심 뭔지 기억납니까? 아니 저거는 뭐의 줄임말일까? 외저번의 중 말 그대로입니다. 외심이란 애는 외저번의 중심이다. 그럼 외저번이란 말은 뭔데? 외접한다라는 내용이 뭘 것 같니? 예찬. 외접한다. 외접한다. 어떤 삼각형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요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원이 있습니다. 이 꼭지점, 이 꼭지점, 꼭지점을 둘러싸고 있는 요 원. 바깥에 이 원을 이제 외접한다. 밖에서 접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외접한다라고 하고 이제 이 외접한 이 삼각형에 외접한다고 해서 외접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외심이라는 애는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예요. 얘가 뭐냐면 외심입니다. 야, 그러면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이 외심으로부터 요 삼각형의 각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어떻겠니? 반지름으로 같겠죠? 반지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런 성질도 있다. 야, 그러면 여기 무슨 삼각형이 세 개 보이냐면요.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세 개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등변 삼각형 성질 중에 하나, 와우 말고요. 이등변 삼각형 중에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뭐라 해야 되냐? 점으로부터 요 대변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러면 이 수선은 얘를 몇 수직 이등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그 성질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도 이 외심으로부터 내가 이 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등변 삼각형에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여기 있는 변의 길이 여기 있는 변의 길이 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랑 여기랑 변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죠. 맞지?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너네가 외심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길까? 외심이란 애는 삼각형에서 각 변의 얘가 중요하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심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작성을 해볼까요? 자, 이 외심은 어떻게 해서 생긴다? 삼각형이 있을 때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외접원 자체가 이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3개 보이고 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외심이라는 애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외심의 성질 중에 마지막 하나 각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거리라고 할게요. 같다. 이렇게 성질 두 개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얘가 외심입니다. 됐습니까? 추가적으로 이것까지만 적어 놓을게요. 뭐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는 않은 내용인데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 볼 건데 그럼 삼각형이 종류가 너네가 알고 있는 게 뭐 대강 세 가지로 그냥 국한 지을게요. 예각 삼각형이고요. 직각 삼각형이고요. 둔각 삼각형이죠. 이거는 그냥 상식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세요. 예각 삼각형에서는 외심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삼각형 내부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삼각형 보면은 외심이라는 애가 삼각형 안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예각 삼각형일 거 아니야. 그 안에 외심이 존재한다.
얘가 좀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직각삼각형. 얘는 좀 별표 표시를 해놓으세요. 직각삼각형에서는 예를 들어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어. 얘한테는 외심의 위치가 어디 존재하냐냐? 빗변의 중점에 존재합니다. 빗변의 중점.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외심, 얘랑 얘의 중점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는 외심의 위치가 빗변의 중점에 있다. 얘 좀 많이 쓰여요. 라스트, 둔각삼각형. 얘는 야 예각에선 내부야. 둔각에선 어떻게 되겠을까? 외부에 있다. 뭐 이거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외심 성질 내용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 정리했으면 내심도 한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끝이겠지. 얘가 외심. 자, 근데 외심을 배워서 이제 어떻게 응용할까지? 이걸 써서 뭐 어떻게 문제로 나오냐? 일단 너네가 알고 있는 게 삼각형을 그려볼까? 자, 이렇게 예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외심이 뭐 어딘가 있다고 치자. 요 외심이에요 여기. 그러면 내가 요렇게 삼각형 이렇게 세 개를 그릴게요. 야 그러면 얘랑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같아서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세 개 생긴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여기 각을 x라고 둘 거고요. 그럼 여기 각도 당연히 x겠죠. 밑변의 각이 같으니까. 그럼 여기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내가 y라고 잡고, 여기 있는 삼각형의 밑각의 크기를 내가 z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쓰이는 성질 첫 번째, 어떻게 응용 성질이 나오냐면 얘의 각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얘네 세세합이 얼마일까? 이유는 야 x 2개, y 2개, z 2개 다 합하면 180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하나씩 가지면 얘는 몇 도? 90도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응용. 근데 얘보다는 더 많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거 빨간색으로 쓸게요. 얘가 진짜 많이 쓰인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내가 요 뭐라 해야 되지? 이 선분의 연장선을 내가 그어서 이렇게 선분을 하나 그어볼게. 보조선을. 그러면 여기 있는 각 x, 여기 있는 각 x, 이 삼각형에 대한 외곽 여기의 크기는 몇 도입니까? x가 몇 개? 2개겠죠? 그래서 2x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삼각형에 대한 외곽의 크기, 여기도 z가 몇 개? 2개. 그래서 2z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성질 뭐가 나오냐면 여기 있는 각은 x 더하기 z지. 여기 있는 각은 2x 더하기 z부터 써버렸네. 2x 더하기 2z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각이 x 더하기 z, 여기 각은 2x 더하기 2z니까 얘 몇 배다? 2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여기가 외심이야. 여기가 80도래. 그럼 너네가 여기를 바로 몇 도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160도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외심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외심이었습니다. 정리. 아이씨, 걷다 적게? 거기 칸 다 썼니? 아이씨, 칸 남았잖아. 이미 외심 걷다 적었으면 뭐 내심 걷다 적어? 한 번에 할까 아니면 외심 문제 좀 풀고 해볼까? 한 번에 내심까지 가고 아니면 외심 좀 풀고? 상관없다. 그럼 내심, 그러니까 한 번에 개념 설명하고 갑시다. 자, 그럼 얘가 외심이요. 자, 이거 이제 지우고 이제 머릿속에 들어갔다고 치고, 자, 이번에 내심으로 갑시다. 야, 그럼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야. 그럼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겠죠? 그러면 어떤 원이? 자, 내심으로 갑시다. 그럼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을 줄여서 내심이라고 부른다. 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있어. 외접원은 이 삼각형 밖에 있는 원인데 내접원은 요 삼각형 안에 이렇게 접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설명 안 한 게 접했다의 기준이 뭐냐면 어떤 원이랑 어떤 선이 이렇게 접했어.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이 원의 중심에서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두 선끼리 수직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그게 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외접원의 중심은 예를 들어 뭐 여기 있다고 칩시다. 원 중심. 그러면 얘를 이제 내심이라고 부를 건데 요 내심의 성질에 의하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고 그림이 shit the fuck이네. 내심 좀 올릴게요.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여기가 내심이라고 칠게. 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다 반지름으로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선의 발, 여기 수선의 발, 수선의 발 그렸을 때 아유. 나 뭔 말 할라 했지? 그래서 내심으로부터 각 변까지 그렸을 때 수직으로 만난다는 점. 그럼 반대로 이 선분에서 이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그렸을 때 내심 뭐 교점이 내심으로 생기지 않겠어? 그치? 근데 아까 중요한 게 외심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기억하십니까?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라고 했었는데 내심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기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쪼갤 거야. 이렇게 쪼개면 무슨 삼각형이 보이냐면 여기 직각삼각형, 여기 직각삼각형 보이십니까? 그럼 얘네끼리 합동인데 왜 합동인지 이제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왜 합동이냐면 어차피 얘랑 얘랑 결국에 접했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직각으로 만난다는 거 아까 설명을 했고 그럼 직각삼각형이 맞죠? 그리고 여기는 빗변을 공유하고 있죠. 빗변 길이도 똑같아. 그럼 RH까지 성립이 됐습니다. 근데 A일까 S일까? S 왜? 내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변의 길이가 똑같구나. 얘는 RHS 합동이다. 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합동 XX로 똑같겠죠, 각이. 그리고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도 솔직히 RHS 합동으로 통해서 여기 있는 각은 점점으로 똑같다고 치고 여기 있는 각은 세모세모로 똑같다는 성질을 알 수 있겠네. 그래서 내심의 첫 번째 성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질. 얘는 이제 내심이라는 애는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뭐 성질이라고 하긴 하는데 내심은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얘 각의 이등분선, 요 각의 이등분선, 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성질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는 알고 계셔라. 이거 정리해 주시고 뭐 이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성질 플러스 요 내심으로부터 각 변까지의 거리, 내심으로부터 각 변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이거 좀 헷갈릴 거예요. 외심이랑 내심을 한 번에 설명하면 아까 외심은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잖아. 근데 내심은 각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내심의 정의에 의해서. 내저번의 중심이니까 각 변까지의 거리가 똑같아야 됐지. 외심은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까지만 일단 정리를 해볼까요? 특강 듣는 애들이 대단한 거긴 해. 정규 수업 하랴, 클리닉 하랴. 그 시간도 힘든데 이제 특강 2시간까지. 이 학기 때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번 듣고 안 듣고 차이가 좀 있죠. 그냥 의미 없는 애들도 있는 거고. 이거 정리를 좀 잘 해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또 무게중심이란 거 배우거든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럼 너네가 이제 외심은 어떻게 해서 생기고요. 내심은 어떻게 해서 생기고요. 무게중심은 어떻게 해서 생기고 각 이 그러니까 외심, 내심, 무게중심에 대한 성질들도 갑자기 섞여 애들이. 이 무게중심까지. 그러니까 외심, 내심까지는 정확히 이제 구분이 되겠는데 무게중심이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 잘 해놔야 된다잉. 그래가지고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거 정리 안 해도 돼요. 뭐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하시고.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무게중심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내심 위치에 대해서 볼 건데 이것도 뭐 상식 느낌이라고 해서 뭐 딥하게 그러니까 딥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요. 정삼각형에서만 볼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특이점이 있어요. 내심이랑 외심 위치가 어디 위에 있을지 좀 유추가 된다. 어디 위에 있냐면 수직 이등분 선 위에 있다.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럼 내심이랑 외심은 다 요 수직 이등분 선 어딘가에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세요. 솔직히 이것보단 얘가 좀 중요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이 뭐 할 것 같니? 일치합니다. 이건 약간 상식 느낌이라고 해서 그냥 정리만 해놓으세요. 막 이거 써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딥하게 뭐 응용 문제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 했듯이 내심, 아까 외심 응용했었잖아. 내심은 이제 어떻게 응용해야? 얘도 똑같이 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마지막 개념 설명입니다. 그럼 내접원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 안에 내심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쪼갤게요. 야, 근데 아까는 외심에서는 여기랑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같았잖아. 근데 얘는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얘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서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반띵됐을 테고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반띵됐을 테고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반띵됐을 겁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무슨 성질이 나오냐? 똑같이 첫 번째, 아까 외심에서도 말했듯이 첫 번째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x는 몇 도다? 얘 몇 도일까요? 예찬? 그치, 90도. 다 더했을 때 180도, 두 개씩 있으니까 하나씩 더하면 90도다. 이건 당연한 거. 근데 이제 두 번째, 얘도 중요한 거. 그럼 똑같이 이 연장선을 그을 거야. 이렇게 연장선. 야, 그러면 요 삼각형에 대해서 요 각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세모 더하기 x 이렇게 표현되죠. 얘는요? 이 삼각형에 대한 외곽이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로 표현이 됩니다. 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성질. 외심이랑 내심 똑같이 응용해요. 야,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을 이제 표현을 할 건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x 더하기 x를 왜 내가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우리 아까 1번에서 얘가 몇 도? 90도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은 90도 더하기 x인데 x는 이 각의 몇 띵이죠? 반띵이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내가 여기 각을 예를 들어 a라고 표현을 했어. 그럼 요 각은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90도 더하기 요 각의 반띵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거 진짜 많이 쓰이는 성질이라서 응용 버전에서 얘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아까 우리 외심할 때도 얘의 2배가 성립이 된다. 내심에서는 얘한테 2분의 1한테 90도를 더하는 값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내심이래. 그럼 여기가 40도래. 여기가 몇 도다? 어떻게 바로 구할 수 있어? 외심에서는 80도. 여기서는 내심에서는 90도 더하기 20도 해가지고 110도. 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 진짜 많이 쓰이는 성질. 이렇게까지가 오늘 개념 설명 끝났습니다. 정리만 해주시고 문제 풀러 갑시다. 문제 풀고 끝낼게요. 자, 13쪽 봅시다. 13쪽. 13쪽이래. 미안. 13번. 13번 갑시다. 13번. 다음 중 삼각형의 외심을 작도하는 거. 우리 외심 어떻게 해서 생겼더라? 아까 정리했었는데. 각의, 뭔 소리야.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면 1번. 얘는 내심이겠죠? 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1번 탈락. 2번 같은 거 안 배웠지? 뭐야 이거? 몰라. 4번도 몰라. 5번? 응? 뭐지 이거? 5번도 모르겠어. 이제 3번밖에 없죠. 3번이 뭐야?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죠. 그거의 교점이 외심이다.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찾는 거다. 14번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14번 같은 거 해보세요.
개념은 이제 지울게요.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고 삼각형 ABC 같이 볼게요. 자, 얘가 외심이래. 어? 요 삼각형에 대해서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아까 내가 말했던 얘 무슨 삼각형이냐? 둔각 삼각형이라고 했잖아. 그럼 둔각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다? 삼각형 외부에 있죠. 뭐 이런 거 굳이 몰라도 돼. 그러면 둔각 삼각형의 외심은 외부에 있는데 요 외심으로부터 그러면 요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다.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가 34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긴 몇 도겠니? 34도 둘이 더하면 68도. 나머지 몇 각? 112도 남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구했어. 이제 x 어떻게 구하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구할까? 뭐 힌트 이렇게까지는 찾았어. 어떻게 할까요? 찾았을까요? 조금만 한 번 더 고민해 볼까요? 도영은 너네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뭐 일단 구하라는 것까지는 뭐 다 구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어떻게 할까? 힌트. 보조선 하나 긋겠습니다. 야,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겠지. 몇 도야? 56도. 그럼 여기도 56도겠네? 56도 다 하면 112도. 112도 남는가? 여기가 그럼 몇 도? 68도겠구나. 다 했네? 그럼 여기가 68도니까 여기 112도. 112도에서 68도 빼면은 암산이 안 되네. 44도? 여기가 44도. 그럼 다 구했지. 왜? 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아닙니까? 그럼 남는 각이 몇 도? 136도 남죠? 그럼 반띵해야지. 반띵하면 몇 도? 136도니까 와, 씨, 암산이 안 돼. 136도. 68도. 그러면 여기가 68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34도네? 여기 몇 도? 34도. 복합적으로 응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쓰이는 성질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긴 한데 이제 얘는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게 보조선 때문이에요. 보조선이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자, 15번 해볼까요? 15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각비는 직각삼각형이죠. 야, 우리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다? 빗변에 중점에 있다. 야, 그럼 점 O가 뭐란 거야? 외심인 겁니다. 외심. 15번.
각 C의 크기를 구해라. 여기가 62도. 금방 나오지 않아요? 예성 여기 몇 도야? 그치, 118도. 그러면 외심,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문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외심이라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같으니까 요 OBC도 이등변 삼각형이란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는 각이 몇 도니까 72도니까 그거를 반띵한 요 각은 36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미친, 답이 없어. 각 C 구하는 거 아니에요? 굿. 인간적인 실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16번. 아직 외심이에요. 내심은 뭐 그 다음 장에 있겠죠.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의 외심이 점 5일 때, 이번엔 각과 관련해서의 그 응용 문제네요. 각 X의 크기는 얘는 보조선 몇 개? 2개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립니까? 각 꼭지점까지 이 외심으로부터 얘까지 보조선을 이렇게 긋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몇 도요? 여기 40. 그럼 여기도 40도. 왜? 외심이니까 얘랑 얘랑 이등변 삼각형 아니요? 그럼 여기가 20도네? 어디도 20? 여기도 20. 근데 우리 외심 성질 중에 아까 했던 거, 여기가 총 60도죠. 그럼 여기는 몇 배? 2배. 그래서 여기 몇 도? 120도. 오케이. 그러면 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이 몇 도 남아? 60도 남죠. 그럼 반띵하면 몇 도니까? 여기가 30도다. 그래서 둘이 합하면 몇 도다? 70도다. 얘가 각 X 크기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난 이제 정규 수업 때 방정식 이런 것만 다루다가 도형 보니 나쁘진 않네. 재밌네. 난이도가 좀 올라갔나? 17번 해볼까요? 마지막 외심 문제입니다. 17번 외심 문제예요. AOB, BOC. 그 중심 뭐라 해야지? 가운데 있는 각을 2대 3대 4로 쪼갠 것 같은데? 그러면 합하면 360도니까 걔네들을 2, 3, 4로 쪼개면 되는 거 아니야? 360도를? 힌트입니다. 그러면 각 세 각의 크기가 나오겠죠. 360도를 2대 3대 4로 쪼개라. 이제 그걸 써서 어떻게 쓸까? AOB, BOC, COA. 총 합하면 9개. 9개 중에 2개, 3개, 4개. 40도씩 곱하면 되겠네. 여기까지는 구한 거 아니야? AOB. 여긴 몇 도죠? 80도. 40도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40도, 여기 120도는 어디야? BOC. 여기가 120도. 여기가 남는 각 200도니까 160도. 뭐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BAC 크기네. 됐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각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 각, 얘는 여기 각 더하기 여기 각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외심이니까 여 남는 각이 80도, 남는 각이 100도겠네. 그러면 그거를 반띵하면 여기는
50도가 되겠죠. 그럼 여긴 160도니까 20도 남네. 반띵하면 10도가 되겠네. 몇 도? 60도다. 상 없어요, 난이도? 이 정도? 이 정도는 중하 아니면 중일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외심에 대한 문제였고요. 다음 남은 문제는 내심이다. 야, 18번.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래. x 몇 cm야? 예찬. 4cm요. 넘어갑시다. 19번. 이건 어떻게 하지? (19번) 내심 성질을 써서 이제 뭘 해야 될까? 우리 아까 내심 성질 중에 뭐 있었죠? 응용 문제에서 내가 이렇게 반띵했어. 그러면 내심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끼리 각이 2등분돼서 25도, 25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30도, 30도니까 여기도 30도. 여기는 그럼 x니까 다 더하면 180도. 그러면 각 크기의 합은 몇 도여야 되는 거야? 90도. 그래서 30 더하기 25 더하기 각 x라는 애가 몇 도여야 된다? 90도여야 된다. 이걸로 각 x 구해주시면 됩니다. 55 넘기면 35도다. 쉽지? 그럼 20번 해볼까요? 20번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심의 그 두 번째 응용 문제. 외심에선 2배였는데 내심에선 90도 더하기 2분의 1띵이다. 그것 떠올려주시면 돼요. 음, 30 y 30 이건 어떻게 할까? 얘들아, 너네 밥은 먹고 오지? 점심 안 먹고 오면 안 된다. 난 안 먹었지만. 자, 윤성, 얘랑 얘에 대한 관계가 어떤 게 성립이 되죠? 내심에서. 그치. 여기 있는 각은 얘를 반띵한 거에다가 90도를 더해라. 그래서 x는 90도 더하기 2분의 1 y라고 쓸 수가 있다. 맞죠? 야, 그러면 여기 몇 도인데? 여기 30도인데. 맞지? 내심이니까. 그럼 각이 이등분선이죠. 그럼 여기 30도, 여기 31도, 여기 몇 도? 61도니까 남는 게 119도 남습니다. x는 그러면 119도겠네요. 그럼 x는 찾았어. 그럼 2분의 1 y는 몇 도? 넘기면 29도여야 되니까 y가 몇 도다? 58도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x값 찾았죠? y값 찾았죠? 둘이 뭐 하래? 뭐 더하면 뭐 나오겠지? 174? 176? 뭐 나왔냐? 7이네. 미안. 계산은 못해요, 제가. 자, 라스트 장 하고 끝냅시다, 오늘. 이거는 설명 안 했던 내용이긴 한데 한번 21번 해볼까요? 21번. 이 넓이랑 연관해서 응용 문제가 나오긴 하거든요. 내심에서. 설명을 안 해준 파트긴 한데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설명을 안 해준 파트라서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안 했어서. 이거 문제로 좀 설명을 해줄까 합니다.
진짜 간단하게 너네는 저 색칠한 넓이 삼각형이잖아.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만 알면 돼. 근데 밑변 내가 이거 15라고 잡잖아? 그럼 높이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에서 높이는 요 내심이니까 네 내심으로부터 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직각으로 만나니까 얘가 높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럼 난 뭐만 구하면 돼? 요 길이만?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 안 했던 부분인데 이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요 직각 삼각형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넓이로 접근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거냐?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세 갈래로 쪼갤게. 그럼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 총 3개 보이지? 그러면 세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뭐랑 똑같냐면 요 직각 삼각형 넓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직각삼각형 변의 길이, 밑변, 높이 다 나와 있잖아. 그러면 9 곱하기 12 하면 108 나누기 2 하면 넓이가 54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요 직각삼각형 넓이 54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세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요 높이를 x라고 잡잖아. 그러면 얘도 높이가 x인 삼각형, 얘도 높이가 x인 삼각형, 밑변은 15, 9, 10이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요 1번 삼각형은 15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했을 게 삼각형 1번 삼각형 넓이일 테고 마찬가지로 2번 삼각형은 다 각각 얘를 밑변으로 생각하면 12 곱하기 높이 x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짤 수 있겠네. 얘네 세 삼각형 넓이의 합이 얼마다? 54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지. 됐습니까? 야 그래서 요 반지름을 이 내심과 연관해서 삼각형의 넓이와 관련해서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삼각형의 넓이로 접근하시면 구할 수 있다. 그럼 얘 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x로 묶이겠죠? 요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합 얼마입니까? 24, 36 한 개 얼마다? 54인 거지. 둘이 약분하면 18 x는 얼마다? 3이다. 오, 반지름의 길이 구했죠? 다 구했네? 삼각형 넓이는 15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다. 분수네. 얘가 답이다. 정리를 해줄까요? 난이도 있었습니다. 얘는. 이것도 응용 문제예요. 내심의 응용 문제다. 나머지는 너네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22번 볼게요. 다음 중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 이제 섞였어. 내심, 외심 헷갈리지 말라고. 1번. 내심에서 세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니? 외심에서죠. 뭐야? 존나 허무해. 1번이 틀렸죠. 외심에서 세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거죠. 미안. 세 꼭지점이랑 헷갈렸다. 그러니까 1번은 내심에서 세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거 맞는 말이죠. 세 변을 세 꼭지점이랑 헷갈렸다. 그럼 1번은 맞는 말. 2번 외심은 항상 삼각형의 외부에 있다? 내가 외부 그거 상식이라고 알려준 거 기억나? 항상 삼각형의 외부에 있니? 아니죠. 내부에 있을 때도 있죠. 예각 삼각형일 때 틀렸고. 2번이네. 3번 내심은 항상 삼각형의 내부에 있죠. 왜? 내저번이니까. 내저번은 항상 안에 있겠지. 내심은. 3번 맞고. 4번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은 꼭지점. 이거 제가 알려준 거 이등변 삼각형. 5번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죠. 23번 마지막 하고 끝냈습니다. 24번은 안 할게요. 2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라스트 문제 하고 끝낼게요. 너네 집중력 좋구나. 2시간 하면 슬슬 흐트러질 텐데. 슬 힘들지? 특강이야? 그냥 학원이야? 그냥 학원. 그래서 6회차 좀만 파이팅 해봅시다. 6회차야. 금방 끝나 6회차. 이런 식으로 내심이랑 외심이 섞여 있습니다. 동시에 있을 때.
BOC, BIC. 라스트. 야, 얘는 뭐 쓰냐면요. 바로 풀게요. 내심, 외심, 성질. 동시에 써야 됩니다. 일단은 내심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내심에 대해서 요 각이 32도, 요 각이 24도라고 나왔잖아. 그럼 이 각의 2등분한 거 바로 알 수 있는데. 왜? 얘네 셋의 합이 그러니까 반띵했다고 칩시다. 그럼 요 각의 요 각의 합이 몇 도니까? 90도니까. 나머지 합이 몇 도? 56도. 그러면 여기 각이 나 진짜 왜 이렇게 계산해? 56, 90 빼기 56? 34 맞죠? 34도니까 그러면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럼 여기가 34도니까 요 각은 몇 도겠니? 68도다. 야,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BOC 빼기 BIC 물어봤거든요. 야, BOC 찾아볼까? BOC는 여기고 BIC는 여기죠. 여기가 68도니까 우리는 그러면 여기 각을 알 수 있지. 일단은 요 외심부터 구해볼까요? 얘 쉽잖아. 얘 몇 배니까 2배. 그래서 여기가 136도. BOC가 몇 도? 136도. 그럼 BIC는 내심에서는 얘 반띵에다가 뭘 더해라? 90도를 더해라. 끝났죠? 반띵 34에다가 90 더하면 124도다. 오케이, 얘가 124도죠. 그래서 얘를 빼면 몇 도? 12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다. 정리하고 앞에 있는 개념 노트는 숙제할 때 뭐 응용을 해주세요. 숙제 15문제. 제출 방식은 사진 찍어서 이름만 없애라. 그 공지 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여기가 1회차였습니다. 다음 주는 월화수가 학원 방학이라서 월수에는 특강이 없다는 점. 그러면 다다음 주부터 월수 진행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다음 주 방학이다. 월화수. 다음 주 특강 없어.